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별을 말한 상대에게 후폭풍이 크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한 것처럼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별을 말한단 말이죠. 그동안 내가 만나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매정한 모습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이별을 통보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추억 사진이나 SNS 친구까지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너무 쉽게 우리의 소중했던 지난 날들을 정리하는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다 거짓이었나? 나를 가지고 장난친 건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난 건지 배신감도 크게 든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그 사람이 정말 힘들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달라,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을 텐데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처럼 이별을 통보한 그 사람은 반드시 땅을 치고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가 왜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정하고 빠르게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심리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싫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첫 번째, 정말 싫어서 이별을 말했을 경우에는 정말 꼴도 보기도 싫고 말도 별로 섞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헤어짐을 전달하고 곧바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정말 정이 다 떨어졌다거나 연애를 하면서 진절머리가 나도록 질렸다거나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그런 이별 방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미련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반복된 갈등으로 미래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거나 서로에게 해가 되지만 끌려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계속 반복했다거나 좋아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만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경우, 어차피 이렇게 계속 만나봤자 서로 마음만 아프고 해가 되고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정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독한 마음을 먹고 이별을 결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의지를 갖고 정말 냉정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달렸을 때 상대는 나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모진 말도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계속 매달렸기 때문에 상대에게 모진 말들을 유도한 것도 사실 맞잖아요. 그럼 나는 첫 번째 경우인가 아니면 두 번째 경우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만약 헤어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무척 좋았었고 상대가 나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했던 관계였다면 99%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당사자인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상대가 나름 노력을 했었다면 갑자기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상대가 하루아침에 세상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면 두 번째 경우처럼 마음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정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끊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금연을 결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끊어내기는 어렵잖아요. 어설픈 의지로는 절대 금연에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쓴 약의 경우에는 그것을 더 이상 먹지 말아야겠다, 각오와 결단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유혹에 쉽게 무너지거나 끌려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더 큰 결단과 의지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사실 미련이 많을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연에 대한 결단과 각오를 아무리 강하게 했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단 현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조금씩 담배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끊었을 때는 갑자기 손도 떨리기도 하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정신 못 차리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무척 좋았었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모질게 끊어냈다면 나중에 금단현상, 즉 후폭풍이 강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단호하게 이별 통보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여러 번 매달리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럼 상대는 뭔가 고민하는 척도 해보고 나에게 조금씩 희망 고문하면서 잔인하지만 야금야금 천천히 끊어내야 금단현상이 적게 오는 건데요. 서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단칼에 나를 끊어냈다. 이런 이별 방식은 나에게도 타격이 크겠지만 상대에게도 결국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금연이라는 것도 10명 중에 8명은 실패를 해요. 그만큼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각오를 아무리 강하게 했더라도 사실 인간의 의지는 감정과 욕구의 노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는 감정의 먹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살찌는 것이 싫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강하게 결단했다가도 의지가 약해지면서 달콤한 디저트의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한 의지로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헤어짐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미련이 어설프게 남은 사람들은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요. 어떤 이별의 경우에는 상대가 헤어짐을 말하면서도 미련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붙잡았을 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연락도 오기도 하고 SNS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붙잡을 때마다 상대는 고민하는 척 하다가도 아닌 것 같다 돌아서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나도 포기가 안 되고 계속 연락하고 붙잡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돌려 재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만 꽂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자고 해서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은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선택한 이별을 실패하도록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선택한 이별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냉정하고 단호하게 다 끊어내야죠. 어찌되었던 이별을 말했다는 것은 어렵게 결단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 성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성숙하게 이별하고 그 결과를 엄숙하게 받아들이자.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그게 이별이니까 너도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나도 이별을 받아들이고 우리 추억이나 관련된 물건들은 바로 정리를 하겠다. 카톡이나 SNS 관련된 사진들은 다 내렸고 SNS 친구도 끊었다. 그동안 고마웠고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확실하고 깔끔하게 끊어내셔야 나도 힘들겠지만 미련이 어설프게 있던 상대에게 미련을 배가 되게 만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덜 힘들겠다고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상대가 선택한 이별을 실패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재회를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 이별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만약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럼 너무 상심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는 후폭풍이 가장 세게 오는 방식으로 이별을 선택했기 때문에 분명 특급 허리케인 수준의 폭풍이 한 방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폭풍이 왔기 때문에 힘든 것 뿐이고요. 상대가 선택한 이별은 어떻게 보면 자폭이에요. 미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건데요. 이별을 결단할 때는 자신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감정들이 크게 남아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별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의지와 나를 잊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열정들은 점점 사그라들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를 한번 믿어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좋은 모습을 많이 남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별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서 그렇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이성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당당하고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나를 상대도 만나고 싶었고 연애 초반에는 좋아 죽겠다한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이별 이후에는 내가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상대가 나를 왜 버렸을까? 내 못난 점들만 계속 찾다 보니까 자책만 하게 되고 내가 너무 별로라는 그런 생각만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것 같아서 상대도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고 제발 후회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별 이후에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것 같아서 속상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만큼 그 사람에게 나라는 쓰나미가 덮쳐서 상대 마음속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예요. 그때는 상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받아달라, 살려달라 애원할지도 몰라요. 그 순간을 위해서 나는 미리 이별 극복을 잘한 이후에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관람한 일만 남았다고요. 일단 이별했다고 한다면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자려고 노력해 보세요. 남는 시간들은 운동도 해보시고 일단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왔을 때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애정하게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 반드시 후회하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조금만 아파하시고 당당하게 잘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